자, 2026년 병오년 일간별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병화일간하고 이제 정화일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화일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이제 병오년을 만났죠. 그러면 전부터 이제 천간부터 들여다보면, 천간을 보면은 이제 병화가 이제 비견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지는 겁재 뭐 이렇게 얘기하죠. 천간 병화 비견은 이 병화 비견은 좀 다른 비견과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협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힘을 합하는 형태라고 얘기하는데, 이 병화 비견은 그 겁재처럼 경쟁적인 관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얘기하면 이제 한참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니까. 원래 이제 병화는 태양은 존재 하나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비견이다 하더라도 이제 경쟁적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겁재 같은 어떤 그런 역할적 개념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 게다가 이제 병오라는, 병화일간 입장에서 병오라는 왕지를 꿰차고 있는 비견이잖아요. 그죠? 병오라는 병오년 자체가. 그래서, 올해는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병오 비견 때문에 좀 불편하고, 손실보는 일이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주어지는 일들이 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상대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일이 좀 많다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병화일간이 올해 뭐 이것 때문에 운이 나쁘다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일단 단순하게 대입해 본 거니까 일단 이런 거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천간 운세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이제 합과 극이죠. 합과 이제 극에 의해서 이제 운세 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합과 극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 보면, 천간에서 병화운이 오면서, 천간에서 요 병화운이 오면서, 자, 자신의 사주에, 천간 신금, 이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아니면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운세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제 신금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이 있다 그러면 일단 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연에서 오는 병화하고 이렇게 합이 되잖아요. 이제 합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없으면 없는 대로 천간 신금이 자꾸 이제 이 병화가 오면 자꾸 이 신금하고 합하려고 했던 기운 발동을 하기 때문에 신금이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점검하는 거죠. 이걸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화일간에게 신금이 뭐예요? 병화일간의 신금은 정제죠. 이 정제인데, 이 정제를 일간하고 연운에서, 그죠? 연운 비견 병화가 서로 경쟁하듯이 합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병화일간에 있어도 이제 신금이 사주에 있으면 합하고 있는 상태인데, 운에서 병화가 오면서 다시 이제 경쟁적인 합, 이렇게 쟁합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직장에서는 이제 경쟁적인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뭐 이런 식이죠. 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뭐 내 자리가 불안해진다든지 업무가 좀 바뀐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병화가 극하는 거. 극하는 관점. 합을 봤으니까 이제 극하는 관점을 얘기를 해보면, 극을 하면 합하는 것보다 일단 작용력이 빠르게 나옵니다. 빠르게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극하는 거는. 그래서 이 병화 운이 오면서 뭐를 극하나요? 병화에게 경금 편제를 이제 극하는 거죠. 그렇죠? 경금 편제를 극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업이라든지 투자 권유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돈거래 이런 유혹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밀려서 자꾸 이제 그러니까 쫓기듯이 이런 일에 이제 가담하게 되면 금전 손실이 나오는 해니까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 좀 학과 극의 관점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좀 이 정도 해드리고요. 다음에 일주별 운세를 이제 알아보는데요. 일주별 운세. 자, 일주별 운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신년 운세는 원래 항상 뭐가 있어요? 복채가 있죠. 복채. 복채는 제가 복채를 받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받냐면 좋아요하고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시면 또 혜택이 뭐냐면 2026년 월운세를 매달 올려드리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을 하시면 매월 운세도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특혜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화 일간 일주 6개 일주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이것도 제가 미리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면서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병인, 병호, 병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병신, 병자, 병진 이렇게 있는데 먼저 요거 병인, 병호, 병술 일간부터 일주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인 일주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순서 1, 2, 3, 4, 5, 6 이렇게 있죠. 요거 순서대로 하나씩 얘기를 해 보겠는데 먼저 병인 일주 올해 운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요거 1번 올해 운세 특징. 올해 운세 특징이 뭐냐면 이제 직업적으로나 내면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해다라고 합니다. 병인 일주. 그래서 이제 기존의 가치관 변화도 크다.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정리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대인관계를 보면요. 이 대인관계는 그 사소한 구설수에 민감해진다라고 봅니다. 사소한 구설수.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좀 줄인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주의할 것은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소심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요. 이성운은 특히 이제 올해는 정서적으로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에 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이 감정 기복이 업앤다운이 좀 커지기 때문에 새롭게 만나는 사람하고도 발전하는 게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나는 상대가 있으면 올해 미래를 약속하거나, 만나고 있는 상대, 연인 같은 경우 미래를 약속하거나, 만약에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이별운이 되어버립니다. 다음에 이제 금전운을 보면요. 금전운을 보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심리가 강한 해입니다. 강해지죠. 보수적이죠.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번다라는 생각보다는 지키는 심리가 올해는 강하기 때문에 또 지출을 좀 많이 줄이게 되는 거죠. 줄이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올해 금전적인 여유는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자꾸 금전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올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운을 보면 올해 투자운은 좋은 운은 아니니까 일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요한 거 요거 운세 상승하는 시기, 상승하는 달,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언제냐면요. 양력입니다. 양력 6월, 7월. 양력 6월 하고요. 7월입니다. 요 시기는 상승하는 달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이런데, 아니면 이때 승부를 보겠다. 올해 어떤 그런 부분은 이때 하시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 조심해야 되는 달입니다. 이거 특히 주위에서 좀 이 시기 때문에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양력입니다. 양력 12월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해, 27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27년 1월까지는 2026년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양력 12월하고 27년 1월이 좀 조심해야 되는, 뭔가 이때 근본적인 손실이라든지 건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병인일주 알아봤고요. 바로 이제 병호일주로 넘어갈게요. 병호일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좀 닦고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병호일주 보면, 자, 병호일주 2022-26년 운세 특징, 요거 1번이죠. 특징을 보면은, 자, 존재감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존재감이 크게 상승한다. 직장이라든지 모임에서 주목을 받는다라고 보고요. 추천받는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경쟁이나 승부에서도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자, 주의할 것은 자만심이 문제를 만들죠. 자만심. 그리고 올해는 안전사고라든지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운세 특징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 자, 올해는 자신이 주도하는 입장에서 주변 사람에게 베푸는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충고라든지 비판적인 말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일은 참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존심 세우면 오히려 내가 100% 놓고 좋은 말 못 듣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성운을 보면은 올해 특징이, 올해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상대를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상대를. 남자든 여자든 사귀는 이성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서 특히 이제 부부나 연인은 다툼이나 갈등이 이제 커질 수 있다.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은 급하게 가까워지죠. 이제 급하다는 건 어때요? 항상 급한 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금전운을 보면요. 금전운은 올해 이제 상승합니다. 성과급이라든지 인센티브, 후원금, 이런 재물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운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승부근성으로 투자할 위험이 있다. 승부근성 가지고 투자하는 거. 투자는 승부가 아니죠. 투자는 지혜로 하는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다음에 요거 운세가 상승하는 달하고 운세가 하락하는 달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달을 보면은 양력입니다. 양력 2월하고요. 3월입니다. 그 다음에 운세가 하락하는 달은 양력 8월하고요. 9월입니다. 특히 이제 하락하는 달은 주의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병오일주 운세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바로 병술일주로 넘어갈게요. 자, 병술일주 운세. 자, 병술일주 올해 운세 특징이 뭐냐 하면 준비하고 계획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해다라고 봅니다. 올해 특징이. 그래서 올해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기초를 다지는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를 다지는 해다. 뭔가 어떤 실적이나 성과를 낸다. 이런 어떤 무리한 생각보다는 올해는 차근차근히 스텝 바이 스텝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요. 대인관계를 보면 올해는 사람을 좀 많이 만날수록 발전한다라고 해요.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발전한다. 학연이든 지연이든 사업적인 관계든 모든 인맥을 좀 재점검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요. 이성운을 보면 짝이 없는 사람은 올해 소개가 좀 많이 들어오는 해예요. 모임에 나가면 또 모임에서도 밀어주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꾸 이제 밀어주는 건 짝이 없다고 밀어주기 때문에 연애 상대가 좀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급한 판단보다는 성급한 판단이나 성급한 결정 이런 거보다는 시간을 좀 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좀 재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요. 금전운을 보면 올해 큰 재물 욕심보다는 작은 돈이
돈이라도, 작은 돈이라도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또 올해는 이제 부수입에 대한 노력보다는 현재 하는 일에 좀 더 매진한다라는 생각으로 금전운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자체는 올해도 어쨌든, 투자도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니까, 일단 주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거, 운세가 상승하는 달하고 운세가 하락하는 달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양력, 이제 운세가 좀 좋아지는, 이때 이제 뭔가 일을 벌려도 괜찮고요. 이때 시작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결과를 이때 기다리는 형태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좋습니다. 양력 10월하고요. 11월입니다. 이때 운세가 상승하는 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락하는 달은 양력, 똑같이 양력인데, 양력 4월하고요. 5월입니다. 이때는 좀 주의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병일주, 병호일주, 병술일주, 세계일주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이제 이어서 병신, 병자, 병진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들어가서 얘기를 할게요. 먼저 이제 병신일주 볼게요. 병신일주 2026년 올해 운세 특징이 홀로서기라고 그래. 홀로서기, 물론 누구나 다 홀로서기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럴 때는 더욱더 좀 외로운 시기가 되겠죠. 힘들고 혼자 고분분투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단계 상승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발전을 하는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주로 뭐냐면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승진 시험, 학위 취득, 그리고 이제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 사업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올해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올해는 나중에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병신일주 특징이 전략과 지략 이런 부분들이란 좀 독립성 이런 게 좀 뛰어나죠 원래 병신일주 특징이. 그래서 올해는 전문성을 기르고 홀로서기 하는 해로 삼는다면 좋은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요, 대인관계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는 해죠. 그래서 좀 외롭다고 보는데 또 오해도 받기 쉽고요. 그래서 주변의 도움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고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도움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대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 이성운을 보면은 연인은 믿음이 강하면 관계가 지속되지만 연인은 믿음이 강하든 그동안 이제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다라면 지속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올해 이별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만나는 사람은 올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새롭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 계획에 없는 지출이 좀 많은 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배운다든지 취미생활 이런 곳에 지출이 좀 생기죠. 또 고정수입이라든지 외적으로 부가적인 수입도 이제 생기는 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보상금, 후원금 이런 재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운을 보면요, 투자운을 보면 단기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운년 중에서 운세가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달, 두 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양력 12월하고요. 다음에 양력 27년이죠. 27년 1월. 27년 1월도 26년에 속한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은 양력 6월이고요. 7월입니다.
주의해야 된다. 이때는 뭔가 일을 벌리는 것보다는 한 템포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좋다 이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어서 바로 병신일주로 넘어갈게요. 아까 병자신일주, 병자일주로 넘어갈게요. 병자일주 운세 이거 닦고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병자일주 2026년 자, 올해 운세 특징을 보면은 병자일주 갑작스런 변화가 많은 해다라고 봅니다. 일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변수가 생겨서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라고 봅니다. 새로운 기회가 갑자기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인관계를 보면요. 대인관계를 보면 가깝게 지내던 사람하고 단절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많은 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해라든지 구설 이런 일에 휘말리기 쉬운 해니까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요. 이성운을 보면 짝이 없는 사람은 올해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들어올 때는 보면 갑자기 또 사라지게 됩니다. 오래 가기 어렵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연인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사소한 오해로 감정 싸움이 좀 커지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이런 해는 올해를 좀 잘 넘길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요.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이별한다라고까지 이야기는 어렵지만 사귀다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위기가 있죠. 올해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금전운을 보면요. 금전운은 지출이 좀 많은 해입니다. 뭐 지출의 방식이 주로 이제 가족의 뭐 건강 문제라든지 돈 거래를 한다든지 또 물건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일로 지출이 좀 많아지는데 올해는 좀 지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투자운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운도 지출에 속하는 부분이 있지만 물론 투자라는 건 지출하고 또 다른 영역이지만 아무튼 즉흥적인 판단으로 결정하기 쉽다.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 요거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남의 말 듣고 투자하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다음에 운세 상승하는 달을 하고요. 운세 하락하는 달 알아볼게요. 운세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달. 자, 먼저 운세 상승하는 달 양력입니다. 양력. 양력 상승하는 달은 양력 8월 하고요. 9월이고요. 그 다음에 운세가 하락하는 달은 양력 똑같은 양력입니다. 2월하고 3월입니다. 특히 이제 하락하는 달에는 뭔가 일을 벌린다든지 돈 들어간 일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은 좀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씀드리고요. 바로 병진일주로 넘어갈게요. 병진일주 닦고 자, 병진일주 2026년 운세 특징을 좀 보면요. 올해 운세 특징이 이제 연휴보다 바쁘고 활동이 좀 많은 해다. 많은 해다. 이동이라든지 출장, 여행 이런 일도 자주 일어나고요. 거주 환경이 자주 바뀌죠. 그래서 이제 생활 패턴도 좀 많이 달라지는 해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새로운 공부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찾아가는 그런 것도 올해 또 중요합니다. 올해 나름대로 이래저래 많이 바쁘게 지내요. 바쁜 건 좋습니다.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은 새로운 대인관계가 좀 많은 해가 되죠. 새로운 대인관계. 뭐 일 때문에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뭐 그런 일이 자주 생기는데 근데 그 중에 귀인이 있으니까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올해는 그래서 약속이라든지 시간 관리 이런 걸 좀 잘 배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은 외부 활동이 많은 시기라서 이성과도 여러 각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은 급하게 가까워지죠. 그러면 당연히 급하게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은 올해는 움직일수록 돈이 들어온다. 움직일수록 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라는 서비스, 무역, 유통, 방송, 통신 이런 업종이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운은요, 단기 투자라든지 회전이 빠른 곳에 투자하면 좀 유리한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1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 개념을 좀 보면요.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달 먼저 볼게요.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양력입니다. 양력 4월하고 5월이고요. 운세가 하락하는 달, 반대로 하락하는 달은 똑같이 양력 10월, 11월입니다. 이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는 될 수 있으면 일을 벌리거나 돈 들어가는 일, 물건 구입하는 일, 사람을 만나서 중요한 사람을 좀 만나는 건 좀 피하는 거, 면접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면접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에서 정해서 보는 게 있지만 아무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피해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6년 병오년 병화일간 운세 알아봤습니다. 항상 좋은 일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정화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화일간이죠.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병오년을 만났는데, 일단 먼저 천간부터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천간이 뭐라고 그러면 이걸 이제 겁재 이렇게 얘기하죠. 겁재. 지지는 비견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주 보는 방식이 정화일간 올해 신강하면 안 좋은 운이고 신약하면 올해 좋은 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운세야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운세를 보는 과정이 올바라야죠. 그렇죠? 일단 정화일간이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거는 올해 운세하고 좀 무관하다고 보면 되고요. 단순하게 정화일간에게 병오년이 어떤 해냐고 평가한다면 내적인 잠재력을 증가시켜주는 해다. 내적인 잠재력을 증가시켜주는 해다. 이렇게 보죠. 신강신약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긍정적으로. 이 정화는 복사열이라고 얘기하죠. 복사열. 정화 복사열은 한여름의 태양의 힘으로 복사열을 축적해 가는 거니까 병화가 겁재지만 고마운 존재죠. 그렇죠? 고마운 존재죠.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정화일간 올해 운이 아주 좋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일단 섣부르다고 일단 보는 거고 이런 거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간 운세를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합과 극입니다. 합과 극. 합이라는 관점과 극이라는 관점. 그래서 이제 합과 극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래서 천간에서 병화운이 오면서, 천간에서 이제 정화일간이 천간 병화운이 오면서, 이 사주, 자신의 사주 천간에 신금, 요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아니면 없느냐에 따라서 운세 변화가 있죠. 신금이 있으면 이 운에서 오는 병화하고 합을 하죠. 그죠? 그러면 합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없는 대로 천간 신금이 없어도 이 병화운이 천간하고 합하려고 자꾸 움직이게 만든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정화일간에게 신금은 원래 좋은 기운이죠. 그죠? 편제 나서 좋은 게 아니라 정화일간의 신금은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정화일간은 이제 불이고
신금은 보석인데 불로 보석을 녹인다.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말이 택도 없는 얘기고요. 아무튼, 그래서 병화운이 오면서 이거를 합거하죠. 합해서 신금 활동을 멈추게 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올해는 자산 중에 일부라도 변화가 생깁니다. 투자라든지, 매매라든지, 하여튼 은행권 대출을 한다든지, 저당 잡혀서 제출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 다음에 이제 병화가 경금을 극하죠. 그죠? 병화가 이제 오면서 극하는 관점을 보는 거야. 아까 이제 합이라는 관점을 했고, 극이라는 관점, 병화를 극하죠. 이번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극한다라는 것은 자극한다는 거니까 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주에, 경금, 정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제가 이제 움직인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고정수익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 변동이라든지, 갑자기 투잡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일주별 운세를 알아보겠는데요. 일주별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신년 운세는 뭐가 있어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채를 뭘로 받냐 하면요. 좋아요하고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요, 구독하시면요, 매년, 2026년에 매년 이제 올려드리죠. 월운세도 꾸준히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혜택도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하시고, 또 알림까지 설정을 해 놓으시면, 월운 올려드릴 때 소리가 들릴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일주별 운세로 들어가는데, 일주에는 6개가 있죠. 보면은 이제 제가 미리서 준비를 해 놨는데, 보면은, 요거, 정해, 정묘, 정미 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 정묘, 정축 일주가 있습니다. 요거, 먼저, 정해, 정묘, 정미 일주 운세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 일주부터 들어갈게요. 자, 정해 일주 운세, 요거 순서대로 1, 2, 3, 4, 5, 6 있죠? 요 순서대로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 운세 특징, 정해 일주 운세 특징이 뭐냐? 올해는 이제 계획했던 대로가 아니라 예상 밖의 일이 자꾸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직장 변동을 한다든지 업무 변화가 더 나오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취급 품목이 이제 바뀌기도 하죠. 이런 일은 결과적으로, 과정에서는 힘들지만, 변화는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결과적으로는 발전하기 위한 변화니까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인관계를 보면요. 대인관계는 뜻밖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해죠. 귀인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경우를. 귀인이 생기는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제 구설수 때문에 어려움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성운을 보면은 올해 연인이 되는 사람은 원래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호감이 작용해서 만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멀어지게 되겠죠. 주의하시고요. 다 금전운을 보면요. 금전운은 올해는 투잡을 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수입이 생기죠. 금전운이. 또 귀인의 도움을 좀 받는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운은 확실한 정보라고 생각하면 모험을 하는 것도 올해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중요한 거, 올해 상승하는 달, 운세가 하락하는 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 먼저 상승하는 거. 1년 중에 상승하는 달이 있고 하락하는 달이 있죠.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달을 보면요. 양력입니다. 양력 9월하고 10월이요. 9월, 10월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운세가 좀 안 좋은, 뭔가 일단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양력이 똑같은 양력입니다. 양력 3월하고 4월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바로 정묘일주로 넘어갈게요. 정묘일주 넘어가지, 좀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정묘일주, 2026년 운세 특징을 보면, 자, 남의 일에, 남의 일에 개입하게 되고요. 또, 남의 말에 자꾸, 휘둘리는, 이런 일에,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래서 남의 일이나 남의 말에 자꾸 이제 휘둘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설수라든지 잡다한 일 때문에 어려운 일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숨겨왔던 일이 올해는 드러난다라고 해요. 드러난다. 뭔가 감추고 싶었던 일인데 드러난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드러날 때는 이제 불안하죠, 당연히. 근데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해소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뭐, 들켜서 큰일 났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잘 됐다. 드러난 김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요. 대인관계를 보면 말실수라든지 오해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갈등한다. 갈등. 또 가까운 사람하고 동업이라든지 돈 거래를 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 일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요. 이성운을 보면 사귀고 있는 사람하고는 올해 관계가 자꾸 흔들리고요. 그리고 짝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자주 만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멀어지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배우자 인연이 아닌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은 수입의 변동이 많은 해죠. 들쭉날쭉하죠. 지출도 늘어나는 해니까 지출 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운을 보면 아는 사람의 권유로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동업이라든지 감정에 밀려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해에서 2026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이 있고요.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그걸 좀 점검해 보면 운세가 상승하는 달부터 보면 자, 상승하는 달은 양력 5월, 6월이요. 5월, 6월. 운세가 하락한다. 주의해야 되는 달입니다. 이때는 주의해야 되는 달인데 양력 11월하고요. 12월입니다. 이때는 뭐 어떤 일을 벌리거나 돈 거래를 하거나 뭐 중요한 일을 벌리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좀 이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정묘일주 운세 알아봤고요. 바로 정미일주로 넘어갈게요. 정미일주로 넘어가는데 일단 요거 지우고 자, 정미일주 2026년 운세의 특징 첫 번째 요걸 보면은 자, 올해 운세 특징이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가 자주 생긴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진학이든 승진이든 각종 시험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 자, 올해는 도전하기 좋은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또 행운까지 따라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대인관계를 보면요. 새로운 대인관계가 좀 많아지는 해다. 그래서 기존에 가까웠던 사람하고 약속이나 신용이 어긋나는 일이 생기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까웠던 사람하고 소원해질 수 있다. 좀 거리가 좀 멀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성운을 보면은 올해는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호감을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스캔들이죠.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을 보이는데 그래서 삼각관계라든지 오해로 인한 구설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 올해는 수입이 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불필요한 지출도 이제 많아지는 해가 되는데, 일종의 이제 품위유지비 같은 그 품위유지비는 사실 뭐 자존심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계산하겠다는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지출이 좀 많은 해니까 관리 잘 하시고요. 자, 투자운을 보면은 정보만 믿고 투자하는 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요거죠. 운세가 상승하는, 하락하는 달. 자, 2026년 한 해 동안 이제 상승하는 달이 있고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이걸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상승하는 달은요, 양력 27년 1월, 27년 1월도 26년입니다. 그 다음에, 2월 얼마 안 남았죠. 2월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달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심해야 되는 달. 똑같은 양력이고요. 양력 7월이고요. 8월입니다. 이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는, 뭐 돈 거래를 하든지 계약서를 쓴다든지 이런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여지가 생긴다. 이 말씀 드린 거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 정사, 정유, 정축 일주 운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정사일주 2026년 운세 특징을 볼게요. 자, 정사일주 2026년 운세 특징이, 자, 그동안 준비해왔던 일이 올해 결실을 맺는다. 취업이라든지 승진, 진학, 뭐 이런 일이 순조로운 해가 되고요. 또 자신의 자리가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뭐 좋은 해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 자, 직장에서는 윗사람의 도움이 많은 해고요. 귀인이죠. 윗사람의 도움이 많은 해. 사업자는 협력업체에서 도움이 좀 되어준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소에 친분을 좀 돈독히 다져놓으면 힘들 때 좀 더 수월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은 짝이 없는 사람은 올해 가볍게 만나는 마음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진지하게 만나면 연말에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요. 올해 수입이 증가하죠. 명예나 지위가 좀 상승해서 수입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인센티브라든지 성과급 이런 수입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운을 보면은 실물이라든지 고정자산의 투자는 유리합니다. 상대적으로 주식이라든지 펀드 이런 투자는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1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달이 있죠. 요거 먼저 상승하는 달 먼저 보면은 양력입니다. 양력 3월하고요. 4월이 일단 상승하는 달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조심해야 된다. 운세가 하락하는 달은 양력입니다. 똑같은 양력 9월하고요. 10월 이때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바로 이제 정유일주로 넘어가는데요. 요거 지우고 정유일주 올해 운세 특징부터 얘기를 해보면, 자, 먼저 올해 운세 특징이 막혔거나 그동안 막혔거나 묶어있던 일이 올해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을 좀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래서 뭐 환경을 바꾸는 일도 생기고요. 또 올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시 리셋하는 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인관계를 보면요. 대인관계를 보면은 외부 활동이 많은 시기라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많죠. 인맥 범위가 늘어나는데 깊이가 없다. 이성운을 보면
연인은 올해 발전 없이 소모적인 연애였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단절합니다. 이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짝이 없는 사람은요. 짝이 없는 사람은 올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올해 애정운이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죠. 자, 금전 운을 보면은 사람 때문에 돈 나가는 운이죠. 그게 이제 첫째가 가족이고요. 다음에 친구나 동료인데 돈 거래는 손실 나는 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투자운을 보면요. 투자운은 단기적인 투자는 불리하고요. 장기적인 투자는 긍정적입니다. 단기는 불리하고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해 중에 2026년 중에 운세가 상승할 때가 있고 하락할 때가 있죠. 상승할 때 하락할 때.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양력입니다. 양력 11월, 12월 상승하고요. 상대적으로 운세가 하락하는 달은 똑같이 양력 5월, 6월입니다. 이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을 일부러 만들어가는 건 안 되고요. 이때는 잠시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관찰하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축일주죠. 정축일주 2026년 운세 특징 치우고 재미있게 좀 해볼게요. 운세 특징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해다라고 합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런데 반드시 경쟁이 따르고요.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죠. 주의할 것은 분수에 맞는 일에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 원래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지 편하죠. 도전하는 일도 욕심을 키우면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요. 대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시간이 지나면 경쟁관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시기 질투도 많아지고요. 만남이 올해는 대인관계가 많았고 그런 환경에서 만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만난 인연은 길게 유지되기 어렵다. 자, 이성운을 보면은 새롭게 만난 사람하고는 삼각관계 가능성이 더 많죠. 삼각관계 가능성 주의하시고요. 올해는 감정에 이끌려서 만나기 쉽기 때문에 오래 가기 어렵다 이 말씀드리고, 다음에 금전운은요. 금전운은 많이 벌기도 하지만 새는 돈도 그만큼 많다.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운은요. 투자운은 단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박과 쪽박이 있는 해죠.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 운세가 하락하는 달이죠.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 자, 먼저 상승하는 달은 양력입니다. 양력 7월하고요. 8월입니다. 7월, 8월. 좋은 시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좋은 시기. 어떤 일을 할 때 이때 좀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 자, 조심해야 되는 달은 똑같이 양력입니다. 양력 27년 다음 해 1월달, 다음 1월까지가 26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력 2월은 얼마 안 남았죠? 2월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2026년 병원년 정화일간 운세 알아봤습니다. 항상 좋은 일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